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여전히 좀 날씨가 더운데 이제는 그래도 좀 이제 겨울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차갑게 돌아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음 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 보셨을 때 상승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상승한 업종은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중에서 상승 업종을 보자면은 2차 전지랑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이제 치아 치료와 관련된 섹터가 일단 제일 강세를 좀 보였고요.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배터리 투자 확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이 되고 나서 삼성전자랑 삼성 SDI에 좀 주력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하락한 반면 삼성 SDI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삼성 SDI가 미국의 이런 또 부지를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투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LG화학이나 삼성, SK이노베이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따라가는 이제 강한 종목들이 LNF라던가 뭐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종목들도 잇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도 섹터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했던 게 예전에 뭐 HMM이 올라갔다거나 뭐 카카오가 올라갔던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차 전지는 그쪽으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들이 되게 많았었죠. 지난주 금요일 했을 때도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던 날이었고, 이번 주에는 또 크래프톤, 뭐 플래티어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가 뭐 51만 원 정도 되는 좀 긍정적인 레포트를 오늘 좀 발간을 하면서 이제 둘째 날은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카카오뱅크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적자 나는 회사가 무슨 시가총액이 뭐 10조 이런 얘기 막 나왔었는데, 그래도 뭐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잘 이렇게 버텨내는 모습들 나왔었고, 그 외에 뭐 플래티어나 큐라클 등도 괜찮은 모습 보였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실적주로 자리매김한 치아치료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이제 덴티움 같은 종목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쏘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왔습니다. 두 개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지금 차트를 보면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치아치료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까지 실적을 2분기를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뭐 지금이 뭐 이런 실적 감사 보고서 시즌은 아니라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겠지만, 그리고 뭐 이게 별도 기준으로 계속 4년, 5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번 분기에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2차 전지 업종과 새로 상장한 업종들, 그리고 치아 치료 업종들 관련해서는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또 있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반도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 세 번째는 여행이랑 항공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특징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봤을 때는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얘기 들은 지가 두세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환율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년 새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압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그동안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 일제히 또 하락하는 소부장 업체들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제일 큰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 위주로 좀 시가총액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이제 또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은 원래 2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22, 3%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지수가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골드만삭스랑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얘기가 나왔던 게 2월 달에 그 코스피 3,200에서 3,700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그게 가려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는 계속해서 뉴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남북 연락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한국이랑 미국에서 공동 의제로 얘기할 게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 나왔지만 그 사이에 이런 김여정에 대한 이런 좀 공격적인 발언이 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완전히 모멘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됐던 게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 또 이런 또 회담이라던가 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얘기도 기대감이 나왔지만 지금 상황은 뭐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하고 항공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이틀 동안은 그래도 2,000명은 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확진자 수가 또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또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항공주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LCC라고 불리는 저비용 항공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연구체 발행을 하면서 한 1,800억 정도 자금 수여를 했었고 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 2% 빠져서 오늘도 좀 그 정도 상황이 나왔었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듣고 이 정도면은 원래 유상증자라는 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주식 발행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EPS 희석 우려 때문에 좀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는 지금 일단 숨통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에서 장중에 4%까지 상승했었던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봤을 때는 뭐 어느새 이런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얘기는 쏙 사라진 모습이고 이제 이런 여행 해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 이런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업종에는 반도체와 남북 경협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된 업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한 주 동안 돌아봤을 때 특징주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네. 코스닥 한 종목씩 좀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네. 시장 먼저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큰 틀로 보면 오늘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게 또 수급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100만 주를 던지고 기관까지도 116만 주를 이렇게 던진 모습이 좀 오늘 좀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인데 어쨌든 네. 뭐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뭐 조금씩 다 들어온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디램 현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에 있으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현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리드 타임을 가지고 이제 고정가도 2, 3개월 뒤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안 좋게 시장에 작용을 하지 않겠냐 실적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피크아웃과 더불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율까지도 이제 올라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낮췄고 지금 네. 주가가 10만 1,500원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7만 7천 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의견은
이제 피크아웃이니까 실적 지금 밸류에이션 따질 때가 아니다. 네. 외국인들이 더 매도를 할 거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도 EPS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2분기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DDR5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침투가 본격화되는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상반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수급 악화나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물은 오늘까지 좀 이어진 모습이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타이밍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저점을 잡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를 봤을 때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 지금 주가도 작년 12월, 11월 때 주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가격이면은 똑같이 11월, 12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셨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최근까지 굉장히 핫하다가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을 받은 종목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사실 게임주를 투자할 때는 일단은 한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일단은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은 모멘텀이 생기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그 신작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막연하게 세로뉴스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 마켓에서 1일 매출을 얼마나 찍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오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펄어비스도 아까 짚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규제를 갑자기 좀 심하게 했던 것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고 그리고 얘기가 나왔던 게 넷마블이 지금 한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오늘 넷마블이 또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매도를 해서 얻은 차익이 2천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오딘의 그래도 지속적인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호조가 이어진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아직 2분기 실적도 뭐 잠정 실적은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 실적까지 좀 들여다보기에는 좀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따라가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앵커님한테 사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좀 주저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사는 게 좀 괜찮은 좀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면서 카카오 게임즈 좀 고점에 좀 그래도 물려 있으신 분들 비중이 너무 많지 않다면은 뭐 지금 뭐 61선, 121선, 이평선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됐을 때는 지금을 좀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는 오딘은 계속 흥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넷마블의 지분 매도 소식이 또 나와주면서 주가가 또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을 지금 매수의 시점으로 잡아봐도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영화가 생각이 났었고 오늘 이제 혹시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좀 그냥 제가 뭐 차트 분석을 맹신하지는 않는데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이 121선인데 이때 작년 5월에 이때 한 번 121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121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120일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손실을 보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 주를 좀 한 게 좀 영화를 빗대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라고 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투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121선을 터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한 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충원 대표에게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기에 앞서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은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광복절 대책 공휴일을 휴장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인 17일에는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좋았고요. 오는 20일에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는 만큼 실적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인 19일, 롯데렌탈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롯데그룹이 3년 만에 상장을 추진했는데 저조한 성적표를 좀 받아들였는데요. 상장은 19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20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도 저와 함께 돌아보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월요일에 휴장을 하면서 오늘 좀 요즘에 하루하루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좀 빠졌지만 미국 시장이 언제든지 하락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지금 위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도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게 막상 예상은 사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확인을 딱 하는 순간에 또 그 지수의 그 증시의 반응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진짜 막상 좀 그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최근에 또 한 번 생각나는 투자 대가의 명언을 보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썰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 누가 이렇게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도 정말 진정한 고수, 뭐 영웅도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작년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고수와 하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뭐 환율,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환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이랑 미수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신용 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증권사 지점에서 일을 했었을 때 지수가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하면은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분들의 계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신용융자잔고가 많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이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우르르 다 같이 빠질 때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다 받쳐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관리가 된다라는 건데, 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치아치료 관련제들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데도 잘 버티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이번 주 연휴가 또 이제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주말간에 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추이 잘 지켜보시고요. 옥석 가리기를 잘 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볼 탑픽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이거 방송을 오기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한데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화이자였나요? 모더나였나요? 최근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또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면서, 최근에 예전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진단키트 업체들이 올랐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오히려 치료제, 백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해 들어갔었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근데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라 SK 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닌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보면은
무섭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네, 들어갈래 굉장히 하면은 네. 잠깐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지금 거의 68%를 갖고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의 68%를 곱하면 대충 15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SK 케미칼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3.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 지분 가치가 15조 원인데 지금 네. 시가총액은 3.5조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돌면서 최근에 이제 8월 10일 이때 크게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던 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오히려 안전맞은 느낌이고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너무 올랐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생각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의 본업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 지분 가치가 거의 뭐 4-5배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들 오히려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좀 대체제, 보완제로서 SK 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네. 저는 지금 상황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정부 당국에서의 어떤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당연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뭐 매수가는 지금 부근 뭐 29만 5천 원에서 뭐 7천 원 사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조금 대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40만 원까지 근데 이 40만 원이 가도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지분 가치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그런 거를 시장에서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못 올라간 건 또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물으면은 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원에서 한 손절가는 한 10% 정도 수준인 뭐 27만 5천 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충원의 탑픽 시간에는 SK 케미칼을 알아봤는데요. 매수가는 29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 라인은 27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오늘 답답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월요일은 지금 휴장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답답한 장세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